이종섭 대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소위 가려져 있던 심판론의 독이 터졌다. 예. 근데 이 심판론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만 이제 그 심판론이 모여 있었다라면은 민주당이 담지 못한 심판론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게 유지가 쭉 총선 날까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잦아들면서 뭔가 좀 빠질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최고의 클라이맥스라고. 그러면 클라이막스면 최고의 이제 피크를 찍었다 보고요. 이제 빠지긴 빠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빠지냐는 문제인데 이제 빠지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거죠. 비례대표 투표 정당입니다. 자, 일단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조국 혁신당이 가장 높습니다. 29.1입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기 때문에 오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만 이 숫자 자체만은 가장 높게 나왔어요. 29.1. 그리고 그 다음이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이죠. 28.1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주도로 만든 비례위성정당이죠. 21.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오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펀드입니다. 펀드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뒤에 선거가 끝나면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도 받고 지원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거기에 적정한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이게 선거펀드인데 이겁니다. 이름이 파란 불꽃펀드인데요. 마감이 됐어요. 54분 만에 목표액이 50억 원이었는데 이걸 훌쩍 넘겨서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분 만에 100억, 54분 만에 200억. 그리고 마감이 된 겁니다. 이자율을 보니까요. 연 3.65%로 돌려준다 그러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의 그 현재의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건 과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가 뭐 10 플러스 알파 정도를 얻으면 좋겠죠. 그냥 기본소득당 또는 뭐 사회민주당 등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긴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분석해 볼 건데, 가장 먼저 쓰셨어요. 가장 길게 쓰신 게 박상현 교수님이신데요. 네. 박상현 교수님 일단 뭐라고 쓰셨는지 본인의 답을 좀 소개시켜주고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둑 터진 심판론, 분화 넘어 신드롬 이렇게 썼습니다. 심판론에 둑이 터졌다. 네, 뭐 지난주 초, 그러니까 소위 이종섭 대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소위 가려져 있던 심판론의 독이 터졌다. 예. 근데 이 심판론이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에만 이제 그 심판론이 모여 있었다라면은 민주당이 담지 못한 심판론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냐?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 민주당으로는 잘 모으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걸 조국혁신당이 모은 거다. 그렇죠. 지금 단순하게 민주당 처음에 한 자릿수 지지율일 때는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에 좀 화가 난 그런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지지를 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자릿수를 넘어서면서는 눈덩이 불듯이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민주당에 한 번도 표를 던져본 적이 없던 분들조차 이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다시 민주당에서 또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겠다는 분들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는 뭐 통제 불가능한 하나의 신드롬 현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박상현 교수님은 저 내용 좀 봐주세요. 20대의 어떤 반응,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20대 반응인데 여기는 안 좋아요. 20대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지지율 조사 보면은요,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언젠가 0이 나왔을 수도 있었어요. 20대. 그리고 나와도 높지 않아요. 거의 뭐 2%, 3%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20대 시각이 지금 언론에 소외가 됐는데 이래요. 아니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라고요? 드라마 보는 듯하네요. 그리고
국힘 지지 얘기도 못하는데 조국 지지요? 또래 사이에선 상상도 못한다. 20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 그다음에 공정의 룰 다 어긴 조국의 제기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받는다. 이렇게 또 약간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박찬 교수님. 네. 20대는 여전히 냉랭한데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무엇보다도 공정에 민감했고 또 조국 사태 때 가장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울분을 느꼈던 세대예요. 근데 그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회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리둥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를. 그런데 30대 이상부터는 좀 오. 분위기가 다른데 예. 조국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 분명히 죄를 졌다. 예. 그런데 죄를 진 거에 비해서 벌이 너무 과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동정론이 이제는 생긴 겁니다. 예. 여기에 심판론이 얹어지면서 지금 신드롬으로 가는 건데 20대는 죄진 거면 죄진 거지 뭘 그걸 또 동정론까지 가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최수영 전 의원은 뭐라고 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조국 신당의 돌풍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좀 보는데 예. 첫 번째가 친문의 후계자,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 한 전 세 가지 얼굴이 뒤섞여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친문의 후계자로서의 얼굴이 있고 오. 두 번째는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얼굴도 있고 오. 세 번째가 반윤의 선봉장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아주 기묘하게 뒤섞여 있는 그 상황이나 되는 거죠. 일단 지난번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문들을 과도하게 쳐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갈 곳 잃은 마음들을 딱 수렴을 잘 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였고 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자들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 평가가 나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 이재명의 대안이 있어요. 뭔가 이거 뭐냐면은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하는데 예. 이번에 비명 행사라든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는 과정에서 사당화의 모습도 보였는데 무언가 조국이라면은 이것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 약간 희망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예. 강성 지지층들이 그래 당신한테 당신에게 기회 한번 줘볼게 이런 마음들이 지금 세 가지가 같은 동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제가 여기서 유의해 보는 지점 하나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이 저는 수도권에서 조국 신당과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지금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파하는 게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조국 현상은 이제는 분명히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변수가 다만 하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앞순위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서 떼찌를 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중도의 심판은 남아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이런데요. 조국 혁신당 역할 잘하고 있지만 비례는 경쟁 구도다. 민주당이 독자 일당할 수 있어야 된다. 여전히 이게 이건 몰빵론이거든요.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최수영 전 위원께 다시 질문드리면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서 총선이 끝나요. 그러면은 야권 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얘기대로 민주당이 독자적 일당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 일당이 안 되면 조국 대표한테 손 내밀 수밖에 없고 예. 독자적 일당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재명의 패배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국으로서의 그 말하자면 대체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보완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대체제네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는 조국과 어떤 거리를 국회에서 유지하느냐가 굉장한 관건이 될 거고 본인 대권 가도에도 상당 부분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돌풍 이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돌풍 이상의 이 상황 총선 날까지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내놨는데 각각 다른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일으키는 이 그 엄청난 그 정치적 태풍이죠. 저는 뭐 한 그 돌풍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는 제 예상까지 넘어서 지금 정치적인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이 현상을 이런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거 하나의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가까워지면 그 거품은 좀 빠지지 않겠는가. 정말 저대로 그분이 한 행동을 인식하고 그걸 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 이 돌풍
이게 유지가 쭉 총선 날까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잦아들면서 뭔가 좀 빠질까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최고의 클라이맥스라고. 그러면 클라이막스면 최고의 이제 피크를 찍었다 보고요. 이제 빠지긴 빠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빠지냐는 문제인데 이제 빠지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몰빵론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왜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낮춰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 국민의힘과 윤 정부와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굉장히 패배할 확률이 크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올 것이고 정말 그 위기감이 감내할 수 있을 없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 아마 용산과 국민의힘 관계를 재설정을 하는데 이제까지 한윤 갈등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파격적인 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지지도는 상당히 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론의 어떠한 그걸 결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